안녕하세요. 아재날TV 전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민솔님 모시고서 합격자 인터뷰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숙명여대 교육학과에 최초하신 강민주님을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주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4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숙명여대 교육학과에 합격한 새내기 강민주입니다. 네,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인사하시고 대단하게 하실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고서는 아주 간결하게 인사를 하셨네요. 우리 이제 강민주님은 제가 재수 생활하실 때 근거리에서 지켜봤고요. 논술 3월부터 11월까지 완주할 때 같이 힘내서 마무리했고요. 제가 작년 그 재수 생활을 지켜봐서 그런지 대학 생활도 잘하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강민주님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논술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시기, 사전 인터뷰는 나갈 거고요. 그 사전 인터뷰 보시면은 제가 그 내용 중에서 핵심어를 수시하고 논술 수업 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뽑아봤어요. 입시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생으로서 수시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쓰는 게 훨씬 낫죠. 정시 올인은 진짜 강심장이어야 되고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좀 부담을 더는, 물론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일해질 수 있겠지만 십몇 년 동안을 관찰해 본 결과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해도 수시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시는 뭐 세 번의 기회라고는 하지만 가군 나군 다군 세 번의 기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점수 하나 갖고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이든 교과든 종합이든 매번 다른 학교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학생에게는 뭐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저라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논술 수업이었는데 논술 수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전 3월부터 11월 파이널까지 쭉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3월에서 6월까지는 재수업 기준으로는 기본 강의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기본 강의는 일주일에 몇 번 진행이 나나요? 2번 듣고 그 이상은 못 듣게 하세요. 기본 강의가요? 한 번. 육모 이후에 대학교별로 분리가 될 때는 이제 많이 듣는 친구들은 작년에 이제 4개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수포자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4개까지 허용했고 수학을 완주하는 친구들은 2개, 3개는 못 듣게 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벌써 작년 일이라고 까먹으셨군요. 아주 인터뷰 진행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1번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2번 논술에 도움이 되는 노력과 주의사항 이렇게 되는데 핵심어 구두첨삭과 비문학 독해를 꼽아봤습니다. 구두첨삭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학생들이 한 반에 구성된 학생들이 전부 써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모아서 복사지로 이제 저희에게 다시 나눠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 뭐 그 다음 수업에 첨삭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한 번 수업 때 4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시간 답안지 쓰고 바로 복사해서 뭐 1시간 강평하고 또 1시간 답안지 쓰고 강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두 첨삭할 때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읽기 싫죠. 읽기 싫었는데 우리 이제 강민주님은 이제 다 읽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대학교별로 반편성이 이제 육모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대학교별로 분리가 돼서 우리 강민주님도 수업을 2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대학교 반을 들었나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랑 중경반 수업을 들었어요. 중경반하고 성균관대반하고 좀 문제 유형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구체적으로 좀 더? 성균관대반은 도표 수업을 듣고 중경반은 도표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경반은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있는데 중경반 이제 7월, 8월 할 때는 수리 논술을 하지 않고 한글 제시문반으로 가나 보죠? 네. 그래서 한글 제시문에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도표와 그래프로 좀 확장해보고 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글 제시문 쪽으로 뭐 하나만 듣던지 아니면은 동국대 숙명여대 반을 듣던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네요. 한 반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됐었나요? 15명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10명에서 한 14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사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안 넘었습니다. 9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 반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우리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아서, 그래서 15명 가까이 되지만 15명을 넘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경반도 선호도가 높아서, 분반을 했죠. 중경 1반, 중경 2반 이런 식으로 분반을 하면 했지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왜냐면 이제 복사를 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또 한 명 커멘트 한 명 할 때마다 시간이 딜레이 돼서 이제 답안지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해 합격 수기를 보면은 우리 이제 강민주님은 비문학 독해처럼 논술 제시문을 독해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 수기를 보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비문학 독해하고 논술 제시문하고 서로 좀 뭐랄까 시너지 작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사자는 어떤가요?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사탐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논술을 하면서 계속 지문을 독해를 하고 어려운 저에게 낯선 텍스트를 계속 독해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해한 만큼 또 쓰고 그러면서 좀 독해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입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수시 정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 수시 내신 뭐 정시 이게 각각 진행이 되고 애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탐 조합을 잘 맞추면은 비문학 독해에도 도움이 되니까 논술이 그렇게 막 죽음의 전형은 아닌 거겠네요. 저 아무래도 문과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독해 비문학 독해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논술이 작문이 핵심인가요? 독해가 핵심인가요? 독해가 무조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아무리 잘 써도 학교에서 원하는 답을 똑바로 독해를 해내지 못하면 빵점짜리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어떤 문장력이라든지 또 주술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 문제에서 의도된 키워드, 주제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독해를 반복해 나가면서 그 학교의 의도를 정교하게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상 논술 수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죠. 예. 2번 항목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3번 문항 추천하는 사회탐구 과목 이제 논제 접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강민주님이 2번 항목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독해 측면에서의 정답 그거하고도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천하시는 과목이 생윤사문인데 논제 접근성 측면에서 이 두 과목이 가장 좋았었나 보죠? 네. 아무래도 키워드를 작성해야 하니까 다른 그 과목을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주님은 원서 몇 개 쓰셨어요? 저는 6개 다 6논술을. 6논술. 그러면은 최소 이제 6개 학교를 준비하신 건데 경험이 이제 다양하실 테니까 그러면은 사문, 생윤 좀 넓게는 이제 윤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연계되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 체감상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체감상 80%.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80% 한 10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생윤, 사문, 윤사 요 계열에서 연결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강민주님이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논제 접근성에 대해서 추가 또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합격 수기는 없는데 경제 지시문이 나왔다, 경제 주제가 나왔다. 아, 어떻나요? 이게 조금 경제를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탐구 과목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는 뭐 비문학 독해, 국어에서 비문학 독해로 경제 지시문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환율 이런 거 나왔을 때, 논술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체감하는 어떤 난도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사탐으로 공부했던 과목보다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그 문제 자체가 조금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써져 있는. 아,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좀 키워드 같은 거 힌트를 좀 많이 주는 편이다. 예, 맞습니다. 그 뭐 동국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경제 제시문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인문 1, 인문 2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제시문이 나오는 편인데 제시문 안에 키워드를 좀 많이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공부하지 않던 수험생들도 비문학 독해하는 것처럼 충분히 경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럼 오히려 익숙한 주제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다른 수험생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더 정교하게 써야 되고 하니까. 4번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숙명여대 시험장의 특징 했는데 이제 키워드를 제가 책상을 골라봤어요. 이 책상 무슨 의미인가요? 아, 책상이 정말 넓었어요. 그래서 가방은 물론 밑에 두지만 제가 심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장을 지금 아까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6개 준비하셔가지고 2군데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죠? 경희대학교를. 그럼 경희대하고 숙명여대하고 이런 책상 또 배치도 시험장의 어떤 환경 측면에서 비교하면은 좀 많이 다르던가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숙명여대랑 경희대학교 둘 다 책상이 넓은 편이었는데 경희대학교는 일체형 책상이어서 아무래도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혹시 컨닝처럼 보일까봐 조금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널그럭 하는 그런 소음 그런 거 좀 의식이 되던가요? 제 주변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어서 의식은 딱히 안 됐는데. 예, 시험장에서 지금 통성명도 안 했는데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강민주님이 굉장히 인류애가 풍부하신 합격생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책상 뭐 이런 거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결시율 이제 경희대하고 숙명여대가 수능 직후에 있잖아요. 결시율이 어떻던가요? 그래도 제가 접수하면서 봤던 그 비율보다는 조금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숙명여대하고 경희대가 최저가 2하보 맞죠? 2하보. 작년 24학년도 기준으로 2하보였는데 경희대의 입결을 보면은 최저 충족률이 2하보인데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경 계열이 한 60% 정도 보이고 어문 계열이 한 40% 정도 보이는데 그럼 숙명여대는 40에서 60 사이라고 친다면 40 쪽으로 좀 붙겠네요. 네. 예, 응시하는 학생들이 경희대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니까 숙명여대는 최저 충족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항목 사실상 이제 인터뷰에서의 꽃이죠. 슬럼프 극복 방안, 스트레스 해소법. 충격적이게도 핵심어를 신모, 욕. 두 가지. 신모, 욕. 신모 자체도 약간 욕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모가 슬럼프하고 연결되었다. 좀 저는 이거 합격 수기 보고서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구모가 이제 수능 직전에 보는 평가원의 이제 공신력 있는 모의고사고 또 원서 접수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원서 접수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강민주님은 구모보단 신모를 슬럼프 이후로 찝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구모 때까지는 그 저의 대학교 접수까지도 전정원 선생님이 정말 책임감 있게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는데 신모 이후로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현실 감각을 되찾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좀 흔들렸지 않았나. 이러다간 최저를 못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도 확실한 게 없었고 또 논술도 좀 불안불안했었죠. 예. 잘 쓰다가 저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이제 신모 때 글 쓰는 게 좀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강민주 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이 그때쯤에 수능도 좀 불안하고 논술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또 11월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예,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시기라고 보이죠. 우리 강민주님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잘 버텨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 이게 저 충격적이었는데 제 욕을 하셨다고 합격숙에서 그 욕 한번 재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정원 선생님이 자꾸 그 문제를 또 따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엔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고 괜히 괴롭히려고 만드는 문제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방주사였죠. 어려운 걸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수험생 지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6번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합격수기에서 매년 봅니다. 자주 등장해요. 전정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성격, 우리 이제 강민주님이 보실 때 논술을 가르치는 제 성격 어떻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죠. 너무 분석적이시고 꼼꼼하시고 좀 이성적이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면 막 민주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구나 뭐 이렇게 저를 분석하셔서 좀 무서웠습니다. 약간 꿰뚫어 보는 느낌? 이제 글의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고 이 글을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무서웠다. 네. 무서웠던 게 싫은 감정이었나요? 아니면은 내 마음을 들켜서 깜짝 놀랐다 이런 감정이었나요? 후자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성적표. 그게 조금 심리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됐나요? 아니면은 좀 동기를 갉아먹는 역할을 했나요? 저는 항상 동기부여가 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못 봐도 너무 명료하게 왜 깎였는지가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 다음에는 고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싶은 마음도 들고 잘 보면 이제 또 책상 앞에 두고서 잘 썼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네. 이렇게. 그때 잘 받았던 성적표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한 3개 있습니다. 3개. 예. 올해 과외하실 때 그 성적표 쓰실 것 같은데요. 그 양식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예. 두 가지 성격 성적표 알아봤습니다. 이제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4년 올해 수험생에게 한마디. 이건 사전 인터뷰한 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강민주 님이 이 육논술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게 또 깊게 논술을 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 때문에 2개 합격. 그러니까는 합격률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2군데를 들어가서 1군데에 합격한 거기 때문에 이 비율로 보면은 산술적으로는 6군데에서 3군데를 합격하는 비율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서울로 유학을 가시기 때문에 숙명여대 또는 뭐 경희대 이쪽 논술과에 좀 이 화면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이든 대전이든 여기 밑에 우리 강민주 선생님 동의 받아가지고 이메일 띄워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내주시면은 뭐 상담 또 과외의 어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 3회차 때에는 다른 합격생 모시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즈나블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